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 교재로 비문학까지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난번 2학기 들어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비문학 지문지 찍어주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한동안 이제 행사 때문에 좀 바빠갖고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도 아직 강의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기술 6번 파트에 있는 방사광 관련된 지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안 풀었다면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 지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함께 하게 될 것은 요거예요. 방사광과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 자, 제목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기술 파트 6번째. 이번 시험 범위가 기술 파트 5, 6, 7이잖아요. 그 중에서 5번이 아마 타워 크레인 지문일 거고요. 6번이 방사광 지문이라서 6번을 먼저 찍고 다음 시간에 타워 크레인 지문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방사광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지,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가 무엇인지,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어일 거 아니에요. 자, 항상 우리가 지문 볼 때는 뭐부터 보기로 했죠? 문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죠? 자,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런 지문이 되어 있는데요. 1번 문제, 23번 문제 보니까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해한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확인 문제,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그냥 지문 읽고 문제를 바로 풀지 마시고 먼저 문제를 읽은 다음에 여기에서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잔상만 남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빔라인이라는 게 나오나 보다. 그럼 빔라인을 체크해 두시고 글을 읽다가 빔라인 나오면 그때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되게 특이한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빔라인 동그라미, 휨 전자석 동그라미. 지금은 못 풀어요. 나중에 휨 전자석 나왔을 때 해결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빛의 집중이란 말, concentration, 집중. 자, 빛의 집중, 그 다음에 세기, 퍼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관계성 파악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 전자는 전기적인 힘인가? 다섯 번째,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 긴 파장은 방출인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파장이 길면 방출, 그다음에 전자는 전기적, 이렇게 살짝 잔상만 남기시고, 여러분 그 메모리 게임 같은 거 해봤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가 그림을 한번 보면 잔상처럼 이게 단기격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요걸 잔상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24번 문제는 방사광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풀어야 돼요? 방사광 얘기가 끝났을 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제목이 방사광과 방사광 가속기라 그랬으니까 방사광이 끝나고 방사광 가속기가 나오는 시점이 어딘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넘어가도 돼요. 다음 25번 문제. 보기 문제네요. 요거는 요 그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보기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다가 좀 반영해 놨을 거예요. 자, 전자 입사 장치, 전자층, 여기 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전자 입사 장치, 전자총, 선형 가속기, 저장링. 자, 요런 말들이 본문 어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본문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면 되니까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26번. 또 보기 문제네. 니은에 보니까 광학 현미경. 근데 기억이 뭔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5문단의 기억에 X선 현미경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X선 현미경과 여기는 광학 현미경이 뭔가 차이가 있나 보다. 그럼 X선 현미경 읽고 난 다음에 즉 마지막 5문단 읽고 이때 문제를 풀어야겠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7번인데 어휘 문제네요. A 나왔을 때 바로 가까운 거 풀어내시면 돼요. 자, 어휘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비슷한 의미를 지니려면 상황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도 이게 공을 가지고 가는 건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건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랑 공을 가지고 가는 건 상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일치한지 보시고 두 번째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어떤 단어가 똑같은 뜻을 가지려면
그 앞에 문장 성분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보면 앞에 무엇무엇을 이렇게, 그다음에 무엇무엇으로 이렇게. 그러면 을과 으로가 온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말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단어 뜻이 같게 되면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이 비슷합니다. 알겠나요? 자, 어휘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뭐 사전을 찾아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핵심어. 선생님이 늘 해드리는 거 있죠? 아직 지문 안 읽었으면 잠깐 스탑해야 돼요. 요거 이제 찾아줄 건데 핵심 포인트 드릴 건데 아직 안 읽었으면 스탑. 그리고 일단 문제 가서 풀어요. 기술 파트 6번에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읽었던 것 중에서 요 6개에서 빠진 게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항상 독서 지문은 거꾸로 가셔야 돼요. 강의를 듣는 건 강의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모자란 걸 채우는 거예요. 자, 다 읽어왔죠? 읽었다 전제하에 갑시다. 자, 이렇게 6가지를 여러분이 글 속에서 파악했으면 아주 잘 찾은 겁니다. 자, 방사광의 특징이 파장과 휘도에 따라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파장하고 휘도가 어떤지가 방사광의 특징을 써 있으니까 찾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방사광의 발생 원인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았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방사광 가속기에 3가지 구성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찾아봐야 되고, 네 번째, 전자 입사 장치에 2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뭔지 찾아봐야 돼요. 다섯 번째, 저장링이라는 게 있는데 저장링의 3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고, 마지막 6번째가 빔라인. 아까 우리 문제 풀다 있었는데 빔라인에 2가지 종류가 있다. 자, 요 6가지를 글 속에서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잘 찝어낸 겁니다. 오케이. 자,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찾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됐으면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번호 붙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단락번호 1, 2, 3, 4, 5 붙여보시면 아마 5개의 문제가 돼 있을 거고요. 예전에 2010년대 지문들은 지문이 좀 짧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도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지금 최근의 지문들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에 있고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서 가, 나로 쪼개지기까지 해요. 정확히 말하면 가, 나 2개의 글을 묶기까지 한다는 거죠. 소재를 연관시켜서 주제를 통합적으로 읽어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니까 그 긴 거를 다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남길 수 없으니 읽고 문제 풀면 앞에 문을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문제 읽고 본문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에 독서 공부할 때는 요약을 해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요약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먼저 요약을 해보시고 선생님이 한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가자.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 자, 음이단이 끊어 읽으라고 얘기했죠? 세상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그러면 이거는 이 영역과 서로 반대 영역이겠죠? 여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근데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이곳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특징은 여기엔 안 적혀있지만 추리해보자면 아마도 파장이 뭐 하겠어요? 파장이 짧은 세계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어서 뭐 할 수 없어요? 내부 물질,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없어. 이렇게 단백질 분자 구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단백질 분자 구조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겠구나. 그럼 요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냐면 요 세계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이러한 결론을 추리한 건 왜죠? 대답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뭐죠? 그치. 파장이 뭐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럼 파장이 길다라는 게 원인이 되어서 여기는 요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일 처음에 가시광선 얘기가 나왔는데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뭐하다? 파장이 길다. 우리 길다 이렇게 쓸게요. 파장이 길다란 말. 자,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는 뭘 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자, 근데 첫 번째 줄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장이 짧은 걸로 뭔가 방법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 미세 물질 어떤 거죠? 눈이 작은 세계잖아. 작은 세계니까 아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세계 아닐까요? 자, 이 세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써있네. 보다 짧은 파장 나왔죠? 자, 긴 파장은 내부 구조 관찰할 수 없어. 그럼 반대로 짧은 파장은 그렇지. 이거는 얘를 관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뭐다? 방사광이다. 그럼 이게 오늘의 무슨 핵심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 근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파장이 긴 빛으로는 볼 수가 없더라. 그럼 파장이 짧은 빛이 필요하겠는데 이거로 안 되니까 파장이 뭐한? 그렇지. 파장이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좀 지울게요. 파장이 짧은 빛. 요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이거가 있으면 여기 있는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방사광이라는 거다. 자, 그럼 방사광의 역할은 뭐인 거죠? 바로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방사광이라는 거다. 그래서 방사광이란, 그럼 방사광이란 했으니까, 예, 정의가 나오겠네요. 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사광이 뭔가 이렇게 잠깐 끄집어냈더니 아주 빠른 속도에 무엇이? 그렇지. 전자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이 전자가 방향을 뭐 할 때? 오케이. 이것이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접선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죠? 접선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그러면 이 전자가 요로 할 때 좁은 퍼짐이라고 했으니까 방사광의 핵심 포인트는 퍼짐이 어때야 돼요? 퍼짐이 좁은 무슨 파? 전자기파라는 말을 정리해야겠네요. 그럼 퍼짐이 좁은 전자기파가 바로 뭐다? 방사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현재 무엇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방사광에 대한 거. 자, 그럼 방사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겠냐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미세물질의 내부 구조 파악에 활용되는 무슨 광? 그렇지, 방사광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게 약간 조금 물기가 남아있어서 좀 번질번질할 수 있는데 좀 있으면 마를 거니까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1문단 내용은 뭐였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았다.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긴 파장으로는 안 보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하더라. 그 짧은 파장의 빛의 대표적인 게 뭐더라? 방사광이더라. 방사광이 뭐더라? 전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그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 쓰는 건데 그 방사광이라는 것들은 퍼짐이 아주 좁은 전자기파라는 게 바로 방사광이더라. 됐죠? 자, 두 번째 가요. 자, 그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그러면 이 방사광의 우리가 그 특징을 정리할 건데 방사광 이렇게 살짝 빼도록 하죠. 얘는 다양한 파장을 지니고 있대요. 방사광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파장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신기한 거네요. 빛은 나름대로 파장이 있어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각각의 그 영역대의 파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대의 파장들이 다 섞여 있는 게 방사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광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짧은 것도 쓸 수 있고 긴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파장 가변, 다양한 파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파장 가변성이라고 한다. 그럼 파장 가변성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방사광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방사광은 다양한 파장 갖고 있네요. 그럼 방사광 중에서 만약에 가시광선 쪽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인지할 수 있겠고, 만약에 짧은 파장 쪽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인지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편리한 빛이네요. 그죠? 자, 이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지닌다 나왔네. 우리 어휘 문제니까. 자, 여기서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는 건 그러그러한 속성, 성질을 지닌다는 거잖아요. 자, 문제 좀 갔다 오죠. 27번. 성질, 속성을 지닌 거니까 사진을 품속에, 사진은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책임이란 것도 속성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릴 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건 모습이잖아. 다음, 추억을 간속에 지니고 있다. 이건 추억도 속성 아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자신의 이론이 보편성이라는 게 바로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징. 그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당연히 너무나 쉽게 5번이 나오는 거죠.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황이 유사한 것들, 이런 걸 다른 말로 문맥적 의미라고 하는데, 문맥적으로 유사한 상황 속에 있는 걸 골라내라.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다. 됐죠? 다음 넘어가요. 다시. 자, 지닌다.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자, 특징 또 나왔네요. 이 방사광의 특징. 다양한 파장을 선택할 수 있어 파장 가변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휘도가 뭐하다? 휘도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1번 특성이고 2번 특성이 바로 휘도가 높다라는 거다. 근데 휘도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겠죠. 휘도란, 휘도의 정의를 내리네요.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 휘도가 뭐래요? 이게 빛의 집중 정도래요. 우리 아까 집중 정도란 말 읽은 적 있거든요. 앞에 쪽에서. 집중 정도가 뭐다? 휘도다.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값. 그러면 세기가 크면 휘도가 높아요. 빛의 세기는 휘도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 있어? 같이 커지는 관계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높은데 빛의 퍼짐은 작으면 높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작아질수록 높아져? 그럼 여기는 퍼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비례? 얘는 반비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사광의 특징, 휘도가 높다라는 건데, 휘도가 높다라는 것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빛의 세기는 뭐하고? 똑같이 비례해서 크고, 그 다음에 퍼짐이라는 거는 뭐하고? 빛의 퍼짐이라는 게 작고.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퍼짐이 좁은 전자기파가 방사광을 했거든. 요 얘기는 이미 앞에서 이렇게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얘랑은 같은 비례, 얘랑은 반비례, 이런 거 출제할 수 있겠네요. 다음이요. 예를 들어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 글은 정의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예시도 함께 있네요.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겠고 퍼짐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그러면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니까 휘도가 크면 물질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그러면 휘도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정보를 더 어떻게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흰색 쓸게요.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맨 마지막 이 문단에서 말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요. 이 문단 주제. 방사광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양한 파장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휘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 얘기예요? 계속 방사광 얘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3문단 바로 와요. 갑시다. 자,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자연에서 발생 왜 하는 거야? 별이 폭발할 때.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아까 포인트 잡았던 발생 뭐라고 볼 수 있어?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방사광이 왜 생기는 건가 봤더니 이렇게 별이 수명을 다했을 때 생기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왜? 별이 수명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자연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고성능 슈퍼 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 드디어 나왔지. 이제 이 방사광 가속기가 중요한 거야. 이 가속기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는 자연 속에서, 이제는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 방사광이라는 것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방사광 얘기인데, 방사광에 요거 한 번 더 끄집어낼게요. 요렇게 끄집어볼까요? 자, 얘 발생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발생 원인 1번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더라.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별이 뭐해서? 별이 팡 폭발했을 때 생기는 게 요 방사광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바로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만든 거더라. 그럼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만든 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얘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방사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발생 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만드는 법이라고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사용한다. 그 다음 방사광 가속기는 자, 그럼 여기서 방사광 가속기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방사광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뒤에는 이제 뭐가 오냐면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 입사 장치, 저장 링,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 입사 장치 나오잖아. 아, 그럼 이제부터는 방사광 가속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요 문제 있었죠. 24번의 방사광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제 가속기 얘기할 거니까. 가자. 1번.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파장 선택 가능하나? 왜? 아까 여기 있잖아. 어디였지? 여기 다양한 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1번은 맞는 말. 다음 2번이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려는 전자기파이다. 오? 이런 얘기 아직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아직 안 읽었으니까. 잠깐 체크하고요. 3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빛이다. 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 여기 나와 있네. 자연적, 인위적. 맞는 말. 1번, 3번 지웠어요. 4번. 휘도가 높아. 우리 아까 봤는데 휘도가 높다고? 높아. 휘도 여기 높아. 그 다음 자세한 정보 얻을 수 있다. 아, 휘도가 높으면 정보 자세가 얻을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에 5번이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아까 되게 빠르게 운동하는 거 방향을 바꿀 때 아까 뭐라 그랬지? 빠른 속도의 전자가 방향을 뭐 할 때? 바꿀 때 퍼짐 좁은 전자기파. 아, 요거 전자기파 맞죠? 방향 바꿀 때. 그죠? 그러면 5번도 맞네요. 그럼 현재 1번, 3번, 4번, 5번 다 지웠어요. 아마 답은 2번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1번, 3번, 4번, 5번은 확실하니까 다 지웠고 2번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체크는 한번 넘어야 돼요. 자, 갑시다. 나머지. 자, 방사광 가속기는 아까 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전자 입사 장치, 저장 링, 빔라인.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얘기였냐면 방사광이었으니까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는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다 씁시다. 방사광 가속기. 자, 얘를 이제 뭘로 쪼갤 거냐면 세 개로 쪼갤 거야. 첫 번째가 전자 입사 장치, 두 번째가 저장 링, 세 번째가 빔라인. 그러면 아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쪼개봅시다. 첫 번째가 전자 입사 장치. 전자 입사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가 쓰겠지만 저장 링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다 쓸까요? 저장 링. 다음 세 번째가 빔라인. 이렇게 있을 건가 봐요. 아마 설명해 줄 거니까 정리해가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저장빔으로 주입하는, 자, 간단하게 키워드만 기억합시다.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를 뭐하고? 방출하고, 그 다음 뭐하고? 가속시킨 다음에 뭐하고? 저장 링으로, 결국은 여기에서 해서 일로 전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 입사 장치 특징 여기다 쓰자. 얘는 전자를 뭐하고요? 전자를 방출시킨 다음에 이걸 뭐 시켜서? 가속시켜서 그 다음 어디로 보내? 이 저장 링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 간단한 내용이었네. 자, 근데 이때 이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구성된대. 그럼 이걸 다시 두 개 쪼개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쪼개 기억하죠. 첫 번째, 전자총의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 전자총은 뭐 하나 보죠?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 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 한다 그랬죠? 긴 파장, 짧은 파장? 짧은 파장. 자, 짧은 파장에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 자,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광전효과는 다른 지문에 많이 나와 있거든. 자, 광전효과가 뭐래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금속에 뭘 쬐을 때 짧은 파장의 빛을 창 가하면 전자가 어떻게 돼? 방출. 그러니까 이 금속에 전자가 들어있는데 짧은 파장의 빛이 딱 들어오면 이 빛이 이 금속에서 전자를 탕 튕겨낸다라는 거예요. 와서
팡 치면 팡 튕겨나가. 그 방출되는 것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전효과. 자, 이 광전효과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를 뭐 한다? 방출.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총이라고 하는 거, 총은 탕 쏘는 거잖아.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아, 이 전자총이라고 하는 거는 광전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는 거? 전자를 방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자를 방출시키는 게 포인트가 바로 전자총. 팡! 요거예요. 그죠? 자, 방출시킨다.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 속도가 느려. 우리 아까 빨라야 방사광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느리다고 했잖아. 그래서 방사광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다. 자, 여기에 숨어있는 말. 속도가 느리면 높은 에너지 가지지 못해. 여기 숨어있는 말은 뭐죠? 속도가 뭐하면? 속도가 빨라야 에너지가 어떨 수 있어? 에너지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와 에너지는 비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에게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속도가 느려서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그렇지. 빨리 해줘야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전자 입사장치는 방출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 뭐 해야 돼? 가속을 해야 돼. 왜 가속해야 돼? 에너지가 낮으니까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가지지 못하니까 선형가속기. 그 다음 단계인 전자총까지는 방출만 했어. 그 다음에 이제는 선형가속기라는 게 있는데 이 선형가속기를 이용해서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자 전기적인 힘. 아, 전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인 힘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원리를 활용해서 전자를 뭐 시킨다? 그렇지. 가속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형가속기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전자가 전기적인 뭐가 있어서? 전기적인 힘이 있어서 이걸 통해 전자를 뭐 시킨다고? 가속시킨다고. 그럼 우리 다 했네. 전자입사장치는 방출한 다음에 가속시켜서 일로 보내는 거잖아. 지금 현재 전자총으로 탕 쏴서 선형가속기로 가속했고 이제 다음 어디로 가면 돼? 그렇지. 여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제 이후에 저장링,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자를 방출시켜서 가속하고 일로 보내는 거, 그거 설명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제는요. 방사광의 발생 원인 두 가지 설명했죠. 하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는 인위적으로. 그 다음 단계 방사광 가속기의 구성 장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전자 입사 장치에 대해 설명했고, 전자 입사 장치는 크게 두 개로 돼 있다. 하나는 전자총, 하나는 선형가속기, 요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돼요? 저장링으로 가야 돼요. 갑시다. 자, 저장링은 휨전자석. 우리 아까 1번 문제가 아니지? 23번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 거기에 휨전자석이란 말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 얘기를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휨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N개의 뭐가 있고, 직선이 있고, N개의 뭐가 있고,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저장링도 세 개로 쪼개야 될 것 같다. 자, 저장링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로 쪼갤게요. 그럼 첫 번째 쪼개기 뭐냐면 휨전자석. 휨전자석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 있다는 거죠? 오케이. 삽입장치. 세 번째가 뭐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주파 공동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이렇게 세 개로 끊을 수 있다. 됐죠? 자, 흐름상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N개의 직선과 N개의 모서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저장링이 직선과 모서리 부분으로 되어 있나 보죠?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모서리, 그러니까 직선과 모서리 중에 이 모서리 부분에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전자석. 아, 그러면 이 휨전자석이라는 게 어디 있어? 모서리 부분에 있어. 그치? 자, 모서리 부분에서 무슨 역할을 해?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줘. 아, 얘는 전자 방향을 뭐 하는 애야? 조절해주는 애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전자 방향 조절. 자, 그래서 얘를 설치해서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이 휨전자석은 전자 방향 조절해 주는데 특히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냐면 얘는 회전할 수 있도록. 회전. 잘 보이나요? 회전까지.
회전까지 보이네요. 자,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전자는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 휨 전자석 뭐 한다 그랬죠? 얘 특징이? 방향을 조절해 주는데, 특히 뭐 한다고요?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휨 전자석, 휜다고 돼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잘 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 보죠. 그래서 이 전자가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석 주위에 자기장의 힘을 받아 뭐 하게 돼? 휘게 돼. 그래서 휨 전자석인가 봐. 전자가 잘 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휘게 되는데 이때 전자의 운동궤도 곡선의 접선. 우리 아까 봤던 거네.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 부분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능의 직선 부분에, 자, 우리 좀 전에 모서리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휨 전자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직선 부분에 N극과 S극이 번갈아 가면서 배열한 삽입장치.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삽입장치는 어디 있냐면 직선 부분에 존재하는구나. 직선 부분의 특징은 N극과 S극이 번갈아 배열되고 있대요. 자, 이때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뭐? 바뀐대. 아, 그러면 삽입장치에서는 계속 뭐예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서 요 휨 전자석은 전자 방향을 조절해 주는데 특히 잘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고, 여기는 삽입장치는 이 방향을 수시로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 바뀐다고.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바뀌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이 되더라. 아, 그럼 지금 현재 방향이 바뀔 때 방사광이 방출되는 건가 봐요. 자, 근데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뭐 또 다른 방사광 이거하고 서로 뭐가 된다? 중첩이 된다. 그럼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겹치면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난대. 그러면 요 결과 삽입장치에서는 중첩되어서 진폭이 커진, 일단 얘 키워드만 적자. 삽입장치는 뭐가 일어난대? 앞에서 보니까 방사광이 방출됐는데 그 방출된 것들이 자꾸 뭐가 돼서 중첩이 되어서 그 결과 진폭이 어떻게 되고? 진폭이 커지게 되고, 그죠? 이걸 우리 다른 말 뭐라고 하고? 간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간섭되는 건데 이럴 때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그럼 휨 전자석에서 방출이 되어서 어디 온 거냐면 삽입장치에 들어왔을 텐데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 아, 그러면 얘들아, 휨 전자석에 있는 방사광보다 요 방사광은 삽입장치에 있는 방사광이잖아. 삽입장치의 아까 특징은 뭐였지? 자꾸 중첩되어서 진폭, 증폭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방사광이 더 어떻다? 세다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이 삽입장치, 얘가 조금 더 어때? 얘가 더 에너지가 높아요. 그죠? 얘보다 얘가 높아요. 왜? 증폭됐으니까. 이때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면서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얘들아, 지금 현재 전자가 뭘 방출했지? 방사광을 방출했지. 얘들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현재 계속 세진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건 누구지? 방사광이야. 그러니까 전자는 방사광을 방출하는 거에 자기 역할은 끝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세진다면서요. 더 밝아진다면서요. 근데 왜 힘을 잃어요? 힘을 잃은 건 전자고 세진 건 방사광이니까. 그러니까 방사광이 여기 있는 휨 전자석에서 전자가 이렇게 지금 돌면서, 그죠? 전자가 방향 따라 이렇게 돌면서 그 접선 방향으로 뭔가가 방출이 된다. 그게 뭐야? 방사광 방출. 근데 그게 삽입장치에서는 그게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 방사광이 계속 방출된다는 거였잖아. 근데 이 방사광들이 서로 뭐 하게 된다고? 겹치게 된다고. 중첩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진폭이 커지고 그런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여기 삽입장치의 방사광이 휨 전자석의 방사광보다 어떻다고? 더 크다고. 에너지가 더 크다고요. 그죠? 오케이?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 방사광은 점점 세지는데 문제는 전자는 이미 방사광을 방출했으니 그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역할을 못할 거 아니야. 근데 방사광을 더 방출하려면 전자가 힘을 다시 얻어야 되잖아. 왜? 방사광을 방출해주는 게 전자의 기능이니까. 그래서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의 에너지를 뭐 해줘? 보충해줘. 그러니까 할 일 다 했어. 지쳐있어. 얘가 와갖고 야 힘내 임마.
힘내 이러면서 얘한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야. 아, 그러면 고주파 공동장치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에 힘을 주는 거야? 전자를 뭐 해주는 거? 회복시켜주는 거지. 이해했나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이런 얘기네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현재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 전자총에서 전자를 팡 방출해서 선형가속기에서 가속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저장링으로 보내. 근데 저장링에서 휨 전자석이라는 애가 그 얘한테 왔던 그 전자 있잖아. 얘를 이렇게 회전 방향에 따라 돌게 하면서 이렇게 방상을 방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게 삽입장치에 와서 방향이 바뀌면서 또 방출, 바뀌면서 방출. 근데 이 방사항들이 서로 중첩이 일어나나 봐. 겹치면서 진폭이 커지면서 간섭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래서 여기는 삽입장치의 방사광이 여기 있는 휨 전자석보다 에너지가 더 커진다고. 근데 방사광을 방출하고 난 전자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얘는 이제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사광을 방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방사광을 방출할 수 있도록 이 전자에게 힘을 주는 애가 누구라고? 바로 고주파 공동장치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충해서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그럼 왜 도는 거야? 돌면서 또 방사광을 방출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주제는요. 방사광 가속기의 구성장치 두 번째, 저장 링에 관한 이야기. 뭐 갖고 얘기했죠? 휨 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잘하고 있죠? 자, 4단락까지 끝났어요. 이제 5문단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빔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뭐해서? 분리시켜. 그러면 빔라인의 역할이 뭐라는 거지? 얘는 파장을 뭐 시키는 애야? 얘는 파장이라는 것들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빔라인인가 봐요. 자, 근데 크게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 얘도 또 쪼개야 되네. 두 개로. 다 쪼개진다, 계속해서. 자, 두 개 이렇게 쪼개요. 하나는 뭐냐면 진공자외선까지만 쓸게요. 빔라인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는 X선.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쓰고 시작합시다. 자, 여기 있는 진공자외선 빔라인은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그럼 여기 진공자외선은 뭐 하나 봤더니 기체 상태라든지 아니면 고체 표면 같은 데에서, 그럼 이런 키워드 나오게 되면 기체 고체에 나오게 되면 진공자외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 X선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래? 파장이 짧대. 그럼 우리 1문단에서 파장 긴 게 뭐 있었지?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과 X선 서로 반대겠다. 그죠? 파장이 긴 가시광선, 파장이 짧은 X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이 X선은 파장이 뭐하다고? 파장이 굉장히 짧다고요. 우리 위에 있던 얘랑 반대예요. 그죠? 얘는 길고 얘는 짧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특히 X빔라인들 중에서 하나인 X선 현미경은, 자, 이제 얘를 이용한 X선 현미경이 있다라는 거야. 걔는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자, 중요한 거 어디? 내부 구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X선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뭔가의 내부 구조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X선 현미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X선 나오게 되면 내부 구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관찰할 수 있다.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렵다. 자, 이 얘기의 숨은 의미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유리렌즈나 거울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리렌즈나 거울을 이용해서 굴절시키는 애가 바로 뭐라는 거지? 가시광선을 이용한 거라는 거고, 어렵다? 그래서 그럼 얘도 뭔가가 필요할 텐데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 얘들아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네. 가시광선과 X선이 파장이 길고 짧은 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보인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혹시 찾았어?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그럼 얘는 가시광선 거지? 자, 가시광선은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뭐 시켜? 굴절시킨다고 돼 있어. 반사시키거나. 근데 X선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뭐 시킨다? 굴절시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선과 이 가시광선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공통점이지? 얘도 굴절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 얘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도 여기다 쓸까?
얘도 굴절이라는 것들이 과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빛을 굴절시켜서 뭔가 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다만 얘 가시광선은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시광선은 유리렌즈라든지 혹은 뭐요? 거울을 써서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X선 같은 경우에는 뭘 통해 하는 거냐면 얘는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얘는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굴절, 얘는 얘를 이용해서 굴절. 이렇게 가운데 굴절시키는 수단이 다른 것뿐이다. 굴절은 똑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시켜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서 X선을 실험에 하는 거다. 아, 그러면 여기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하는 건 X선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라고 정리하시면 끝. 다 했네요. 자, 이제 방사광 가속기 구성장치 세 번째 거 빔라인 얘기했는데, 빔라인은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 빔라인이 있는데, 진공자외선 빔라인은 기체나 고체 상태의 뭔가를 확인하는 거였고, X선 빔라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나와 있지만 뭔가의 내부 구조를 살필 때 쓰는 거였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선생님이 할 때 뭐 하죠? 마지막에 정리하죠. 선생님 강의는 항상 정리가 있죠. 자, 이렇게 한방 정리를 해봐야 돼요. 오늘 요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방사광. 방사광은 이미 여기 정리했으니까 이건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방사광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문제도 살짝 풀었던 것 같아요. 2번 해결해야 되지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방사광 가속기 얘기야. 요거를 도식화 시킨다면 이렇게 시킬 수 있어. 자, 방사광 가속기 세 가지 구분한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전자 입사 장치와, 이거 저장링인데 글씨가 좀 잘렸네. 저장링과 빔라인 요 세 가지 보이죠? 전자 입사 장치, 저장링, 그다음에 빔라인 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자 입사 장치 다시 두 개 쪼개한다면 이렇게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총은 방출하는 거, 가속기는 가속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방출한 다음에 가속시켜 어디로 보냈어? 저장링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자, 그다음 이 저장링은 다시 또 세 개로 쪼개졌죠? 이렇게. 자, 휨 전자석과 삽입 장치와 고주파 공동 장치로. 그 중에서 휨 전자석은 전자력에도 회전시키고 방사광을 방출시키는 거였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삽입 장치 쪽으로 가서, 얘는 어디 있었지 아까? 모서리 부분에. 얘는 어디 있었죠? 선 부분에. 여기 있잖아. 모서리 부분, 직선 부분. 그래서 직선 부분에 있던 삽입 장치에서는 중첩이 일어나고 진폭이 커져서 더 밝고 더 큰 에너지가 생기더라. 뭐보다? 얘보다 훨씬 더 밝은, 더 큰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힘을 다 상실해버려서 전자에 다시 힘을 부어주는 거, 다시 충전해주는 게 누구라고? 고주파 공동장치, 전자 에너지 충전해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빔라인 세 번째 거죠.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인데, 얘는 주로 기체나 고체에 사용하고, X선은 짧은 파장이 X선의 특징인 거니까 내부 구조 같은 거 파악할 때 X선을 많이 이용한다. 특별히 X선 현미경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었나라는 거,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는 요렇게 한번 도식화 시켜놓으면 이 지문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요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딱 보자마자 이게 뭐 얘기구나라고 바로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문제 가자. 자, 1번 이제 23번 문제. 우리 아까 요거 다 읽지 못해서 해결을 못했었는데, 자, 해결 좀 해보자. 1번.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빔라인의 종류 두 가지 있었잖아. 아까. 그쵸? 뭐 있었지? 여기. 진공자외선 빔라인, X선 빔라인. 두 개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2번이에요. 2번에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휨 전자석 나올 때 뭐 있었냐면,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해서 N개의 직선과 N개의 모서리 있었잖아. N각형이란 얘기 뭔 얘기지? 삼각형이면 3개의 모서리와 3개의 직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양이 달라지면 저장링이 삼각형이면 3개일 거고, 사각형이면 N개니까 4개일 거고, 오각형이면 5개겠고, 그러니까 N개란 얘기, N각형일 때 N개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모양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 당연한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오케이. 자, 3번 가죠. 자,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우리 빛의 집중 정도가 뭐였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빛의 집중 정도 뭐였지? 휘도. 휘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뭐였지?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요. 물론 달라지는 게 좀 방향이 다르죠. 빛의 집중 정도가 높으면 빛의 세기도 큰 거고
퍼짐은 작은 거고, 그죠? 얘는 비례, 반비례였으니까. 그럼 1, 2, 3은 다 맞는 거네. 4번. 전자는 양전하를 띠는 양극적으로 움직이는 전기적인, 우리 아까 전자가 어딨지? 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기적인 힘, 요거 얘기하는 건데, 그치? 요거. 그럼 맞는 말이잖아. 오케이. 5번째.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서 쪼면 전자를 방출. 얘들아, 전자를 금속에서 방출시키는 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광전 효과. 근데 광전 효과의 아까 조건이 뭐였지? 짧은 파장의 빛이 팡. 그치? 여기서 긴 파장이란 말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글을 잘 읽어서 바로바로 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4번 문제. 아까 우리 1번, 3번, 4번, 5번 다 지웠었는데, 자, 2번만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다 맞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방사광은 가속시키는 전자기파냐? 우리 아까 가속시킨다는 말 있었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까 방사광은 전자기파라고 얘기했었고, 아까 가속이란 말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해하면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까 가속이라는 건 뭐가 가속된다고 그랬지? 여기 보니까 아까 빠른 속도의 전자, 이 전자, 그죠? 이 전자가 방출되고 전자가 가속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이 되는 건 전자지 방사광이 가속되는 건 아니죠. 전자가 가속되어서 방출되어서 그러니까 그 전자가 방출되어서 가속된 다음에 휨 전자석을 따라 돌다가 발사하는 게 방사광인 거지 방사광이 가속된다는 말은 이 본문에 없죠. 가속은 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2번은 틀린 말인 거죠. 정답은 2번 될 수 있어. 확인 다 했네요. 아까 이거 다 확인했었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25번 가죠. 요거 얘기가 지금 우리 여기 필기는 요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전자총 요거, 그다음 선형가속기, 요 두 개 묶은 전자. 요거네. 얘는 두 개로 쪼개줄 수 있고 저장링은 세 개 쪼개줄 수 있다. 요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주파공에 넘어와서 요 두 개. 얘네 뭐죠? 얘네는 여기는 빔라인 얘기하는 거다. 너무 쉬웠는데? 자, 이제 문제부터 확인해볼까? 1번. A가 전자총이네요. 전자총 뭐였죠? 탕! 방출하는 거. 광전효과 활용해서 방출시킨 전자는, 맞네, 여기까지. 다음 B 뭐죠? 선형가속기. 가속기 뭐 하는 거였지? 가속하는 거. 여기는 전자총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얘는 일단은 방출하는 거였고, 얘는 가속하는 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B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뭐 돼요? 가속돼요. 그러니까 방출, 가속, 높은 에너지. 아까 가속된다. 아까 기억나세요? 속도가 낮으면, 속도가 느리면 에너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를 뭐 시키는 거다? 가속시키는 거다. 그래서 속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아까 앞에서 비례 강의 설명했었어요. 그죠? 1번 맞고요. 2번이요. 자, 전자는 C를 지나면서 휨 전자석 여기 지나면서 자석 주위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면서 그 방향이 바뀌면서 아까 바뀐단 말이 있었잖아.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서 궤도를 따라 뭐 할 수 있어? 회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휨 전자석은 뭐 하게 한다 했지?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방향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돌게 만들어준다. 그게 여기 휨 전자석의 특징. 전자 방향을 조절해준다라는 거. 오케이. 2번 맞는 말. 다음 3번 가죠. 자, C에서 방출된, 여기서 방출된 방사광이 D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보다 밝다라고 얘기했지. 아까 우리 뭐라 그랬더라? 어디가 더 밝은 거였지? 얘보다 얘가 더 밝았지. 왜? 여기 아까 막 진폭이 커진다는 거 있었잖아. 중첩돼갖고. 그러니까 D가 C보다 더 밝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C가 D보다 밝은 이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다음 몇 번이야? 3번이다. 와, 쉬운 문제였네, 생각보다. 표 치고는. 그러니까 본문 잘 이해해서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에서 방사광이 서로 중첩. 그치? 얘 중첩이었고, 진폭 어떻게 돼? 커진다.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해봅시다. 4번이요. C와 D, 얘의 D를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손실된 전자. 우리 아까 전자 힘 이뤘다 그랬잖아. 얘는 D2로부터 에너지를 보충. 그치? 얘 보충해주는 애. 충전해주는 애. 오케이. 다음에 5번이요. 자, F. 얘네요. 진공 자외선 빔라인. 얘는 목적에 맞게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 얘가 분리시키는 건가? 이 진공 자외선 빔라인은 결국은 빔라인인 거잖아. 근데 빔라인의 기능이 뭐였지? 파장을 분리시켜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맞는 거죠. 둘 다 이 역할을 할 거니까요. 오케이? 답은 5번 맞아요.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 이 실버 아까 어휘 문제 풀었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광학현미경 나오네요.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아하.
자, 기억이 뭐였냐면 우리 아까 봤던 여기 요 X선 현미경이 여기다 쓸까? 기억은 X선 현미경이었거든. 그러니까 X선 현미경하고 저기 있는 니은의 광학 현미경 서로 비교하는 거라 보면 돼. 근데 이 X선 현미경은 X선 이용한 거니까 파장이 뭐였더라? 얘는 파장이 되게 짧은 거였어. 그치? 그리고 아까 어디 보는 거라 했지? X선은 내부 구조 보는 거라 얘기했어. 얘는 내부 구조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아까 뭐라 했냐면 굴절이 일어나는 건 매한가지였어. 그치? 자, 그럼 1번부터 가요. X선과 달리 광학 현미경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한다. 어머, 기억과 달린데 우리 내부 구조는 기억, 내부 구조 본다 그랬잖아. 그럼 기억이 이미 내부 구조를 보는데 왜 기억과 달리야? 이 말이 틀렸네. 땡. 그죠? 우리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건가? 근데 맞는 거 고르는 거네. 2번이요. 니은. 광학과 달리, 즉 니은 여기는 광학 현미경과 달리 X선은 빛이 굴절하는 성질. X선은 굴절. 오케이, 이건 맞아. 그지? 근데 니은 봐봐. 니은은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 여기도 있네. 굴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둘 다 공통점은 굴절은 있다고. 그치?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죠? 광학과 달리란 말이 틀린 거죠. 됐나요? 다음 3번이요. 자, 광학과 달리 X선은 유리 렌즈, 정확히 말하면 광학 현미경과 달리야. X선 현미경은 유리 렌즈 활용했다. 유리 렌즈 활용하는 게 X선인가? 유리 렌즈 활용한 건 가시광선이었잖아. 우리 아까 가시광선이 유리 렌즈였으니까. 그치? 여기서 틀렸네. X선은 유리 렌즈, 땡. 광학이 유리 렌즈, 그치? 오케이. 4번이요. 자, 광학 현미경은 X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아까 파장이 짧은 걸로 봐야 된다지 않았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그럼 파장이 짧은 건 뭐지? X선인데, 그러면 기억이 이건데, X 볼 수 없는 거는? 근데 광학이잖아. 그럼 광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잖아. 이게 틀렸네. 아니면 여기를 기억으로 바꾸든가, 그죠? 오케이? 다음에 5번이요. 자, X선 현미경은 광학에 사용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 그렇지. X선은 파장이 짧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네. 답은 5번 체크했네요. 됐죠? 우리 아까 어휘 문제도 다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지금 현재 방사광과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배웠는데요.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은 뭐가 어렵냐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평소에 접하지 않는 거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요거 잘 안 보이나? 필기한 거? 자, 잠깐 필기할 수 있도록 잠깐 보여드렸고요. 오케이? 다시 넣을게요. 자, 어쨌든 쫄 필요 없고 그냥 기술 시간이 아니고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고요. 완벽하게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엔 잘 이해 못하겠으면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 찾아서 이렇게 키워드들만 정리하시더라도 나중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과학 선생님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지문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국어는 나와 있는 지문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이거 잘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푸시면 돼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있어야 얻는 게 있죠. 편하게 공부하려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언젠가 풀리는 날이 옵니다. 대신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문장과 문장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방사광은 어떻게 될까? 방사광은 길고 짧은 건데 방사광 요거는 썸네일 어떻게 따야 되지? 방사광 슝 이렇게? 이거 아닌데? 길고 짧은 거? 짧은 거 어떻게? 요만한 거? 볼 수 없는 세계. 이렇게 해야겠는데?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